새로운 공부가 온다라는 이 이야기도 우리 사회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수술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의사들은 수술 이제 손 떼야 되겠죠. 그런 경향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자기 환자를 돌보는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균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의료와 관련된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안마하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으로는 그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서 뭔가 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이죠.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언급해 놓은 내용이죠.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유용한 지식이 아니라 무용한 지식이 되어버리죠. 그만큼 무용 지식이 널리 퍼지고 빨리 폐기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혁명가가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우리 시대는 낡은 것은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선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예측해보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부가 온다라는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우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플랫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미래학자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요. 한 20년 후에는 우리 머릿속에 되뇌 피질에 메모리 칩을 장착하는 시대가 올 거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서 찾으세요? 검색하시죠. 네이버, 구글 검색합니다. 거기에 보면 웬만한 거 다 있죠. 심지어 논문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거기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엄청나게 집어넣고 다닐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지식을 심어 넣는 공부를 합니다. 미래 공부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공부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세상 어디에나 가도 접속이 다 됩니다. 네 번째는 초연결 사회인데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는 끊임없이 연결되겠죠. 계속 서로 연결될 겁니다.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 접속의 시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는 곳,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곳에 접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어디에 접속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에 가면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지혜가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연결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됐죠. 이제는 논리뿐만 아니라 감성도 더하게 될 겁니다. 고객들이 진짜로 필요한 기술이 뭐냐,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느냐, 그런 걸 알고 만드는 게 요즘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 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잘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중요하죠. 그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간 됨됨이.
사람다운 태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좀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예전에는 보편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아는 거죠. 근데 요즘은 자기만의 독특함, 유니크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벤치 인사이트는 벤치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유니크니스는 자기만의 독특함이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독특함을 장점으로 세상에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취지입니다. 학습적인 면을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메타인지라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습계에서 아주 뜨거운 화두가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이 무엇을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학습이 능력이 뛰어나요. 한마디로 공부를 잘해요. 메타인지가 없을수록 학습 능률이 떨어집니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네? 내가 지금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태도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아, 내가 오늘 좀 태도가 오만불손하네?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죠. 내 상황을 압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과도 관련이 됩니다.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족한 걸 채우면 되죠. 그 말은 또 연결되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나는 도형은 잘한다. 그럼 도형은 잘하니까 도형은 이 정도만 유지만 하고 2차 방정식이 부족하니까 2차 방정식을 보완해야 되겠네. 이걸 아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내가 배워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생기면 학습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능률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 이야기로 살짝 좀 가보겠습니다. 인문학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세상에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다. 이 정도로 머리에 좀 담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그냥 보통 인문학의 주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문학은 어떤 의미냐? 사람과 삶에 대한 탐색인데 이것들이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어 놨죠. 문명. 이 문명의 배후를 밝혀주는 게 인문학의 힘이라는 거죠. 현상의 이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건 아까 봤던 메타인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넘어서 생각하죠. 눈앞에 보이는 걸 넘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인문학이 사람이 살아가는 배후에서 아주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경계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계인. 이게 원래 심리학 용어인데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였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사실은. 공무원이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여전히 안전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한 가지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가 되어서 어떤 곳에 접속해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활동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계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저는 이 어벤져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그거라고 봅니다. 이 주인공 악당들이 있죠. 악당들도 주인공이죠. 이 악당들이요 철학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타로스만 봐도 타노스라는 이 악당은 철학을 가지고 있죠. 지구를 살리겠다는 철학이에요. 어벤져스가 성공한 이유 이 철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세상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자기 철학의 차이죠. 매력적인 삶을 살아봤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실천해 봤느냐? 이런 차이죠. 뉴턴의 사과는 뭘 뜻할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과학이겠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뭘 뜻할까요? 이거는 창의성과 혁신을 뜻하겠죠.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 다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인터브랜드라는 브랜드를 평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만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기업의 업종을 보십시오. 어떤 업종이 많아요? IT죠. 전자죠. 80% 이상이 IT 전자 쪽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가 공학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가 취직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뭘 강조하느냐? 인문학을 강조하죠. 자, 이 그룹의 이 브랜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생기잖아요. 플랫폼이 부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죠. 구글은 검색 기능이 강력합니다. 이걸 킬러 컨텐츠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컨텐츠가 잘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는 영상이 강하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강합니다. 아마존은 배송이 빨라요. 총알 배송. 넷플릭스는 영화가 강하고 애플은 아이튠즈 음악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돼요. 그럼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킬러 콘텐츠가 뭘까? 이게 유니크니스거든요. 나만이 독특하게 잘하는 거.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강의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자기가 꿈을 정해놓고 자기 현실을 그 꿈처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현실을 계속 바꿔서 지금 현실은 꿈과 같지 않지만 몇 년 지나면 그 꿈의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내 꿈이야. 내 목표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척박했던 내 현실이 이만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독서가 핵심적인 능력이 되고 또 혼자 공부할 때는 독서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 독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기회를 어떻게 만들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삶의 시작은 경이다. 이 공부는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분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경입니다. 경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신기하네. 와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 경이에요. 논어라는 세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발분망식이라고. 이 발분이 뭐냐면 분발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망식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뭔가를 해요. 이걸 발분망식이라고 하거든요. 발분망식한다라는 말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좋아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깜짝 놀랄 일이죠.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면서 발분망식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발분망식합니다. 근데 그건 소모적이죠. 생산적이면서도 발분망식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게 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책을 읽다가 발분망식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지나가 버리고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걸 찾아야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녀분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의 책에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평소에 대화만 조금 나눠봐도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자녀분들 책상에 꽂혀있는 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책이 많은지, 어떤 책을 많이 봤는지만 봐도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겠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100권 읽으면 100권 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권 중에 한 권이 내 가슴에 날아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책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스스로 찾아가요. 그때 길만 조금 제시해 주시고 도움만 조금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독서라는 문화를 가진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댁에 문화라는 게 있죠. 여러분 댁에 가셨을 때 거실에 TV가 있습니다. 그럼 TV 보는 문화죠. 책장이 있습니다. 책 보는 문화입니다.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문화입니다. 각종 여행지에서 가져온 다양한 이런 소품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문화입니다. 각 집안마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죠.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문화죠. 문화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렇게 살아.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고 인생에 대한 충만감, 행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부는 사건이거든요. 뭔가 사건이라는 것은 확 꽂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사성어에 꽂혀가지고 역사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책과 친해졌어요. 고사성어 읽다가 고사성어 끝날 때 보니까 삼국지, 출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찾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죠. AI가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 감수성, 창의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벤치에 앉아보는 관조의 경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경험, 세상을 객관적으로 넓게 보는 경험, 이거 필요하죠. 자주 필요합니다. 이게 뭘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독서라는 거죠. 연결하는 힘이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플랫폼 시대니까요. 혼자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접속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튼튼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의의 힘입니다. 사건. 와 이거 뭐냐 이거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있네. 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사건이야. 꿈이라고는 없던 아이가 어떤 공연 보러 갔다가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경의를 발견하고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사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이런 걸 한두 권만 쌓아도 보면 생각하는 능력도 커지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요.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 학생들이 저 책 마음에 드는데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한 6개월쯤 하다 보면 아이들이 꽂히는 책이 한두 권 생기거든요. 그럼 서리 읽기 시작해요. 읽으라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사건이거든요. 이게 사건이 되면 그 세계 속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책이 선물을 드리자고 우리 센터에서 책 선물을 드린다고 좀 준비를 해주셨네요. 선물을 좀 몇 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사인해놨거든요. 친필 사인으로. 예, 드릴 거고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시면 제가 선정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저요. 좋습니다. 이민정 선생님. 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처음에 경계인이 되자는 말이 조금 저는 좀 생소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와닿는 말이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뭘 한 분야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체가 좀 모호한 아이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아이가 선생님처럼 다양한 분야로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